느린 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12번입니다. W에서 Z가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살펴보고 가야 될 개념이 바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입니다. 먼저 원자 반지름부터 살펴주면, 자, 원자가 갖고 있는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원자 어떻게 생겼어요? 양성자 이렇게 있고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이 전자 껍질에 각각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랬을 때 원자 반지름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자, 제가 뭐부터 그렸죠? 전자 껍질부터 그렸잖아요. 즉 주기.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 껍질이 크면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전자 껍질 2개 있는 거랑 전자 껍질 5개 있는 거랑은 원자 반지름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급격하게 나요. 한 개만 차이 나도 급격하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핵입니다. 왜 핵이 영향을 미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다고 볼게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자, 양성자가 5개밖에 없을 때는 전자를 한 요만큼밖에 안 끌어당겼거든요. 근데 막 양성자가 10개씩 있어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났죠? 그러면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항상 인력 같이 끌어당기고 있으니까요. 그럼 전자가 계속 끌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 껍질이 더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원래는 원자 반지름이 요 정도였는데 좀 더 짧아진 거예요. 양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전자 껍질은 커지는 겁니다. 즉 양성자 수가 없어야, 양성자 수가 적어야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라고 반대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바로 앞에 있는 전자 껍질이 동일하다는 조건이에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면 두 번째 전자 껍질끼리만 비교할 때 양성자 수가 많으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전자를 끌어당길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요소로 발견되는 것이 세 번째 전자 반발력입니다. 요건 또 무슨 말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요소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있다고 쳐볼게요. 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1개 있으니까 얘는 완전히 널널할 거예요. 완전히 평온할 거란 말이죠. 근데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한 5개 들어왔다고 봅시다. 벌써부터 빽빽해요. 그럼 이 친구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지만 같은 것끼리는,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반발력, 밀쳐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치다 보면 얘네들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쓰기 위해 이렇게 사이적 거리를 두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자 반지름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 전자 반발력이 크면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단 이것도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전자 껍질이 같다는 조건, 그리고 양성자 수가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온 반지름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온인 애들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데, 얘는 보통 비교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붙냐면 전자가 같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전자가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반지름을 비교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유의미하기 위해서 전자가 같다는 조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 문제에도 써 있을까요? 문제에도 써 있습니다. 어디 써 있냐면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즉 전자 배치가 똑같다, 전자 개수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은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 껍질이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전자 배치가 똑같으니까요. 1s2, 2s2, 3s2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뜻이에요? 전자 반발력이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같은 주기 내에 같은 전자 개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1번, 3번 똑같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오로지 뭐로만 판단해요? 양성자 개수만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정리해주면 양성자 수가 많으면 전자를 더 끌어당길 테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서 기억, 니은, 디귿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조건부터 봐주면 WXY 순으로 원자까지 원자 수가 많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원자과 전자수 그냥 한번 써주고 시작할 거예요. 자, 산소는 몇 개? 6개. 플로린 7개, 나트륨 1개, 마그네슘 2개. 그럼 제일 큰 애가 플로린이네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옆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니까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다 라고 써 있는데 과연 맞을지 한번 봐볼게요. 자, 보니까 왼쪽 그래프에서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있네요. 자, 크게 차이가 나게 하는 걸 제가 뭐라 그랬죠? 원자 반지름에서 전자 껍질이 달라질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얘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생겨갖고 큰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W는 2주기일 거고요, YZ는 3주기일 거예요. 같이 있던 X도 똑같이 2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바로 원자 반지름을 뜻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니은은 이온 반지름이 되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이온 반지름이 아니고 원자 반지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특정화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W, X, Y, Z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비교해 보니까 WX가 2주기인 걸 밝혀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원자과 전자수가 W가 제일 많대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자과 전자수 제일 많은 거 뭐예요? 플로린이네요. 자, 그럼 W는 플로린, 그럼 자동으로 X는 산소, 그 다음 Y랑 Z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원자 반지름 차이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지금 Z가 더 커요. 자, 그런데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은 서로 전자 껍질 똑같죠? 근데 양성자수가 달라요. 여기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양성자수 몇 개? 나트륨은 11개, 마그네슘 12개. 자, 그러면 양성자수가 작은 애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지금 원자 반지름 큰 애가 누구예요? Z죠. 그러면 Z를 우리는 나트륨이라고 써줄 수 있고 Y가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우리가 특정화 시켜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W와 X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 여기 보니까 이 친구들 2주기, Y랑 Z는 3주기인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즉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유효핵전화라는 말이 나왔네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즉 체외각전자, 가장 전자 껍질 바깥에 있는 친구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를 뜻하는 건데, 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전자가 핵에 대해서 느끼는 진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유효 득점, 유효 슈팅 뭐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자가 핵에 대해서 힘을 느끼려면 같이 생각해 볼게요. 핵이 있고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전자가 핵에 대해서 힘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느끼는 와중에 이 두 번째 전자에도 전자 껍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끼리 서로 인력하느라고, 서로 끌어당기느라고 얘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요런 효과들을 전자가리움 효과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친구가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있었으면요, 조금 더 핵한테 느끼는 힘이 희미해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의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해주는 게 유효핵전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랑 정말 닮은 것 같아요? 원자 반지름이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원자 반지름도 결국에는 전자를 많이 끌어당기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 껍질 많아지면 원자 반지름 커지는 거잖아요. 유효핵전화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그쵸. 자, 유효핵전화가 커질수록, 즉 핵이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길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겠죠. 그럼 반대의 팩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Y랑 Z를 비교해 달래요. 자, 지금 Z가 더 크죠? 뭐가? 원자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이 Z가 더 크니까 유효 핵전화는 뭐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Y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뭐가 되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같은 문제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거. 자, 산화환원 반응 나왔네요. 아까 첫 페이지에서도 나왔는데 산화환원 반응. 자, 산화는 뭐라 그랬죠? 산화는 산화수 증가, 환원은 산화수 감소.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애들입니다. 하나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어떤 것이 산화됐고 어떤 것이 환원됐는지부터 찾아줄 거예요. 자, 보니까 우리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구리가 원래 0이었는데 2 플러스가 됐어요. 산화수가 증가했네요.
그럼 이 친구는 산화라고 불러주겠죠. 나머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무엇을 찾아줄까요? 자, 여기서 꿀팁은 그냥 대입을 해보면 돼요.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계산을 하시고요, 산소는 무조건 E-라고 계산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산소 6-니까 질소는 5+가 되겠죠? 질소 5+.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소 2-니까 질소 2+. 자, 그러면 산화수가 줄어든 게 보이죠? 질소 산화수가 5+에서 2+로 줄어들었어요. 환원되었네요. 자, 근데 산화 환원은 언제나 전자적인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구리가 몇 개 바뀌었을까요? 구리가 A개 바뀌었어요. A개 바뀌었는데 0에서 2+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는 5에서 2로 바뀌었어요. 즉 3개만큼 바뀌었는데 총 반응 개수가 얼마죠? B개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요런 식을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2A는 3B. 자, 식 하나 얻고 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도 반응 개수 놀이해주면 됩니다. 뭐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질량보존 법칙에 의해서 또 반응식을 쓰는 데에 있어서 개수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구리는 반응물 A, 생성물 A 똑같죠. 그 다음에 질소도 B, 반응물 B, 생성물 B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소 한번 봐볼까요? 자, 산소 반응물에 몇 개 있죠? 반응물에는 3B개가 있어요. 근데 생성물에 몇 개 있죠? NO니까 B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H2O에서 D개가 하나 있네요. 자, 요런 식을 하나 우리 얻었습니다. 3B는 B 플러스 D. 그 다음에 우리 수소 구할 수 있겠네요. 수소 몇 개죠? 수소 반응물에서는 C개 있었는데 생성물에서는 H2O 해서 ED개가 있네요. 자, 요런 식도 우리가 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준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를 한 개의 미지수로 통일을 해주면 저 식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B 플러스 D, 여기 분자잖아요. 그러면 3B라고 먼저 바꿔줍시다. 3B는 A 플러스 C래요. 자, 근데 A는 뭐죠? 2분의 3B고요. C는 2D예요. 자, 근데 이 D는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기 보니까 이 B는 D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는 다시 표현하면 2분의 3B 더하기 4B 분의 3B. 자, B 전부 사라지면서 숫자들만 쭉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숫자 계산해주면 11분의 6 해서 정답 1번 나오겠네요.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 문제도 제가 참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미지수 가지고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중화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걸 중화적정하냐면, 산인 아세트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이랑 같이 중화적정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다행히도 CH3COOH, 이 아세트산에서 H 플러스 1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에서도 OH 마이너스 1개씩 나옵니다. 즉, 그러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같을 때 우리는 중화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아세트산에서 H 플러스 하나 나오고 수산화나트륨에서 OH 마이너스 하나 나왔으니까 CH3COOH 몰수랑 NaOH 몰수랑 같으면 얘를 중화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몰수 찾으라는 거예요. 몰수 찾아가지고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는 밀도가 D래요. 밀도가 D. 그 다음에 20ml를 취했네요.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 궁금하겠네요. 자, 먼저 구해볼까요? 20ml 구한 거 찾을 수가 없네요. 그쵸? 우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다에서는 뭔가 나왔어요. A 몰랄리티래요. 우리 앞에서 몰랄리티는 바로 A 몰 퍼 리터라고 배웠죠? 그럼 여기 리터, 부피만 곱해주면 몰수가 나온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적정에 사용된 부피를 구했대요. 부피가 얼마예요? V 밀리리터였어요. 그럼 여기 V 밀리리터 구해주면 NaOH는 총 몇 몰 나왔죠? AV 밀리몰이 나왔네요.
그럼 요 몰수가 어느 몰수랑 똑같다고요? 요 몰수가 CH3COH 몰수랑 똑같다고요. 이 식을 정리해주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가에 CH3COH 100g에 포함된이라고 나왔네요. 자, 요 표시 뭐죠? 요 표시 수용액이라는 표시예요. 그럼 즉 CH3COH 질량이 아니고 총 용액의 질량이 100g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몰롱도 배웠잖아요. 이 몰롱도는 용액 1리터에 용질 몰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질량 우리한테는 소용없어요. 하지만 이 소용있게 바꿔주는 애가 있죠. 질량을 부피로 바꿔주는 애 바로 밀도가 있습니다. 자, 밀도 어디서 주어졌죠? 밀도 여기서 주어졌잖아요. 다행입니다. 자, 밀도는 그램 퍼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만약 100g을 D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부피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D분의 100 밀리리터가 지금 현재 용액의 부피입니다. 자, D분의 100ml의 용질 몰수를 구해줍시다. 용질 몰수 구하는 방법 계속 나왔죠?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고 싶은 값이잖아요. 언제나 구하고 싶은 값은 미지수 x, 그 다음에 분자량 어디 나오죠? 분자량 다행히 주어졌네요. 분자량 60. 그럼 60분의 x가 몰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초기의 몰롱도를 한번 구해주자고요. 몰롱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니까 60분의 x 나누기 d분의 100을 해주면 되겠죠. 거기에 단위 보정해야 되니까 10의 -3승까지 해주면 이 친구 값은 얼마가 나오죠? 6분의 xd가 나오겠네요. 근데 이 6분의 xd에서 몇 ml를 취했대요? 20ml를 취했대요. 자, 얘 원래 몰롱도였는데 6분의 xd에서 몇 ml요? 20ml를 취했대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3분의 10 xd 밀리몰이 되겠네요. 자, 다 구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구한 거 아세트산의 몰수예요. 근데 아세트산의 몰수는 어떤 거랑 똑같다고요? 수산화나트륨의 몰수. 수산화나트륨 몰수 뭐라고 구했죠? AV라고 구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식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AV는 3분의 10 XD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X만 남기고 전부 보내버리면 10D분의 3AV라고 될 수 있겠네요. 자, 요 값 찾아주면 어디 나오죠? 2번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데 왜 그러냐면 감과 계산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감이라는 거는 그냥 감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거 문제풀이에서도 그랬지만 여러분의 취미가 전자점식을 그리는 거고 구조식을 그리는 거라면 이 문제는 바로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대충 감으로 얘는 대충 이렇겠다라고 생각해서 구조식을 그려보면 대략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과 계산이 모두 필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구성원자들이 주어졌고 구성원자 수랑 분자에 들어가는 원자 수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구성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수 합까지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전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주기 원소래요. 자, 그러면 가는 생각해보니까 구성원자가 XYZ인데 원자수가 3개래요. 그러면 얘네 각각 하나씩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주면 되는데, 자, X의 원자과 전자수를 X라고 해주고 Y의 원자과 전자수를 Y라고 해주고 Z의 원자과 전자수를 Z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6이다 라고 해주는데, 자, 나랑 다를 보니까 X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X는 중심원자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중심원자니까 X 1개에 Y 3개, 그 다음에 X 1개에 Z 4개 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X가 달라붙는 애예요. 즉 중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Y 하나에 X 3개, Z 하나에 X 4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풀어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식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게 바로 감이고, 이 두 가지 식을 빠르게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계산 문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경우, 그러면 26은 뭐가 돼야 돼요? Y가 3개고 X가 하나니까 X 플러스 3Y. 그 다음 32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4Z. 자, 여기서는 뭐 느림풀이라고 했지만 수학
공식적인 풀이를 모두 보여주는 건 시간 낭비니까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XYZ가 전부 다 분수가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원자과 전자수는 전자 개수잖아요. 개수가 분수가 될 수 없죠. 아마 막 5분의 뭐 XX 나올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는 분수가 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즉 1번은 가정이 틀렸어요. 그러면 바로 2번으로 넘어가서 접근을 해봐야겠네요. 자, 지워주고 슉슉슉슉. 자, 그러면 16은 여전히 x 플러스 y 플러스 z, 26은 뭐예요? y 플러스 3x, 32는 z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x는 7이 되고요, y는 5가 되고 z는 4가 됩니다. 너무나도 쉽죠?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여러분들 이과니까 전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들 이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각각 해당되는 걸 적어주면 x는 플루오린일 거고요, y는 질소일 거고 z는 탄소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각각 가나 다의 구조식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줍시다. 자, 그려주면 F랑 N이랑 C가 있대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C가 중심 원자고 F가 하나 있고 질소가 삼중결합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봐볼게요. 자, 탄소 옥텟규칙 만족하나요? 옥텟규칙 만족했네요. 그 다음에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어서 옥텟규칙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비공유 전자쌍 3개 있어서 옥텟규칙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나의 경우에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NF3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 N이 가운데 있고 F, F, F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플루오린에 각각 비공유 전자쌍 3개씩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플루오린 옥텟규칙 만족합니다. 옥텟규칙 만족하고, 그 다음에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어서 옥텟규칙 만족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의 경우는 여기에 써볼게요. 다의 경우 CF4가 되겠죠? 얘는 우리 CH4랑 똑같은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C 해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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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얘도 똑같이 플루오린에 비공유 전자쌍 있고 해서 플루오린 전부 다 옥텟규칙 만족하고요. 탄소도 결합선 4개로 옥텟규칙을 만족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가의 분자 모형은 직선형이다. 맞습니다. 왜? 탄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잖아요. 그럼 이 형태는 바로 직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맞았습니다. 자, 니은 한번 봐볼게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 자, 비공유 전자쌍 나는 1개 있죠. 근데 다에는 몇 개 있어요? 다는 0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알 수 있죠. 니은 맞았고요. 자, 디귿 한번 봅시다.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한 평면에 있는 분자는 한 가지다. 자, 봤을 때 가는 아까 기역에서 직선형이라고 했어요. 직선형이니까 얘는 평면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와 다는 어떻게 생겼냐면 정사면체로 생겼습니다. 해서 정사면체 안에 이렇게 질소가 들어있고요. 질소가 안에 들어있고, 이 질소 안에 들어있는 거에 각각 F, F, F 있고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습니다. CF4도 똑같이 정사면체가 있고요. 그 안에 C가 있고 바깥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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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가 있어서 이 친구들 전부 다 입체적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에 있는 분자는 오로지 한 가지,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았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6번은 원리를 알고 있으면 꼼수를 쓸 수 있습니다. 꼼수라기보다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냐? 자, 첫 번째 개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pH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 P라는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로그의 줄임말입니다. 마이너스 로그의 줄임말. 마이너스 로그 그 다음에 H3O 플러스의 몰농도를 해준 값을 우리는 pH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반대로 pOH는 뭐예요?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pKw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물의 이온화 상수를 마이너스 로그 취해 준 거예요. 근데 물의 이온화 상수 어떻게 돼 있죠?
여기 14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값은 14가 됩니다. 근데 요 값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pH 더하기 pOH를 뜻합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성일 때는 7이죠. 산염기도 아니고 중성일 때는 7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가운데 값을 뜻하는 거고요. 만약 pH가 1이면 pOH는 13, pH가 7이면 pOH도 7, 그 다음에 pH가 12면 pOH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H가 7보다 작으면 산, 7보다 크면 염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7보다 더 멀어질수록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개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애매하게 pOH-pH를 줬어요. 근데 우린 또 알고 있는 게 pH 플러스 pOH가 14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요, 다시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 뭐가 나오죠? pH 플러스 pOH에서 pOH 빼기 pH 하면 뭐가 나와요? 2배의 pH 값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pH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pH 우리 한번 다시 구해볼까요? 자, 14에서 x 빼고 나누기 2, 14에서 x 빼고 나누기 2, 얘도 똑같이 14에서 2x 빼고 나누기 2 하면 이 값이 뭐라고요? 이 값이 바로 pH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개념이 이 H3O 플러스라는 거, 이 대괄호 속에 있으면 이 친구는 몰농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몰농도 개념 계속 나오죠. 용액 1리터당 용질 몰수거든요. 여기서 용질 몰수라는 건 H3O 플러스를 얘기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수용액 가나에서 부피랑 H3O 플러스 양을 줬어요. 이미 그냥 양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20V분의 N, V분의 50N 이렇게 하면 각각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 밀리리터라는 거 나중에 뭔가 단위 보정할 일이 있으면 항상 염두에 두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과생이잖아요. 이과생들이 알아차려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H3O 플러스 몰농도 구한 거죠. 두 개. 다시 한번 여기 써볼게요. 20V분의 N, V분의 50N. 이 친구 몇 배 차이 나요? 이 친구 지금 1000배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는 파악 가능하시죠? 20 넘기면 요거 1000배 되는 거예요. 자, 1000배가 됐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 씌워보실래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되잖아요. 요 둘 차이가 몰농도에서는 1000배인데 마이너스 로그 값 씌운 게 pH니까 그럼 얘는 pH가 마이너스 3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둘이 3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생각하시면서 기억, 니은, 디귿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기억. pH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주어진 열이 우리 pH 값이라고 했죠. pH 값 14 빼기 x분의 2, 2분의 14 마이너스 2x. 자, x는 기본적으로 양수일 텐데, 자, 그러면 양수에서 더 많이 빼준 값이 있으니까 요 값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은 맞았습니다. 가가 좀 더 큰 거예요. 가와 나는 모두 산성이다 라고 했는데 요 값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pH가 3만큼 난다는 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pH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을 때 3만큼 차이 난다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식을 정리해 줍시다. 아마 2분의 x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3. 그러면 x는 6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두 개 pH 어떻게 되죠? 가의 pH, 나의 pH. x를 각각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14 빼기 6 나누기 2 하면 4. 나는 14 빼기 12 나누기 2 하면 1이 되겠네요. 자, 7보다 다 작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전부 다 산성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도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x값 구해줬죠. x값 뭐라고 나왔죠? x는 6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디귿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은근히 어렵게 풀릴 것 같지만, 어렵게 주어진 것 같지만 우리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금방 풀리는 문제였어요. pH 개념 알아주고 그 다음에 몰농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요게 1000배가 난다는 거를 한번 발상을 해주시면 곧바로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문제 풀어주면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구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나 구조식 그려줘,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줘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하나씩 그려줄 거예요.
나타나. 근데 나부터 그려줄게요. 왜냐하면 WWXX 같은 원자가 두 개 있는데 얘네의 경우는 단일 결합이거나 이중 결합이거나 삼중 결합인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유 전자쌍을 파란색으로 그려주고요. 빨간색은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주겠습니다. 공유 전자쌍 먼저 얘한테 한 개 줘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X는 삼중 결합을 한번 줘볼게요. 그 후에 비공유 전자쌍으로 채워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해주면 각각 비공유 전자쌍 분의 공유 전자쌍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6분의 1이 되고요. 이 친구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근데 얘 1대 3이어야 되는데 지금 6분의 1 대 2대 3이에요. 뭔가 하나가 틀렸습니다. 가를 한번 바꿔줘 볼게요. 가를 이중결합을 한번 줘봅시다.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결합을 주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6분의 1이 아니라 어떤 값이 되죠? 4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값은 2분의 1이 되네요. 자, 2분의 1 대 2 대 3 1 대 3이 맞죠? 자, 근데 이 친구 상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래값이 나오려면 얘 얼마씩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2로 나눠주면 원래값들이 다 나오겠죠. 2분의 1, 2분의 3 얘는 1이 될 거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라를 한번 다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YW2는 Y가 가운데 있고 W가 각각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W는 이중결합하는 친구니까 공유전자쌍을 두 개씩 줘볼게요. 두 개씩 주고 자연스럽게 주면 Y는 옥텟 규칙을 이미 만족해 버렸어요. 끝났습니다. 그다음 W한테 비공유 전자쌍 두 개씩 이렇게 주면 비공유 전자쌍분의 공유 전자쌍 4분의 4니까 1이 나오네요. 이 값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X2Z2는 제가 생각했을 땐 X가 이렇게 있고 Z가 하나씩 달라붙은 형태일 것 같아요. 자, 근데 X는 결합선 3개가 있어야 좋아하는 친구니까 X끼리는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나머지 결합을 Z한테 하나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주면 이 친구 하나씩 갖고 이 친구는 나머지를 쭉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은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 2분의 1 값 나왔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일단은 다 구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 차례대로 한번 봐볼게요. 자, 기역 가와 다는 비공유 전자쌍이 같대요. 자, 가 비공유 전자쌍 몇 개예요? 4네요. 그 다음에 다의 비공유 전자쌍 몇 개예요? 4네요. 똑같아요. 그러면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헷갈리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극성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 자, 이런 표현들과 다르게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냐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런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 둘의 차이를 잘 아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함정을 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긴 했는데 함정에 빠져도 똑같은 값이 나와서 크게 흔들릴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개념을 일단 잘 알고 가야겠죠. 자, 근데 애초에 이런 표현부터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 극이라는 것은 나 플러스야 아니면 마이너스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극을 띈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극이라는 거는 이 친구들이 없고 그냥 중성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그러면 무극, 극을 띄지 않는 거고요. 극단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극을 띄었다는 건 나 플러스야, 나 마이너스야, 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갔다라고 표현할 때 그 극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극성 공유 결합은 결합만 보고요. 극성 분자는 또 말 그대로 분자만 보게 됩니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인데 싶으실 거예요. 자, 가나 다나를 예시로 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나를 예시로 들면 자, W는 지금 이중결합하고 있고요. X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때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입니다. 전기음성도. 요 친구의 정의 자체가 뭐냐? 공유결합 내에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여기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W에는 지금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죠. X한테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원자마다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W랑 W랑은 서로 같은 힘으로 이 전자쌍을 가지려고 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 누구 하나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전부 중성입니다. 똑같이 X도 나 이 공유 전자쌍 가질 거야 서로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힘이 똑같아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상쇄돼서 X도 똑같이 중성이 됩니다. 반대로 자, 다의 경우를 볼까요? 다의 경우는 결합만 본다고 했죠. 분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 그러면 결합만 따지고 봤을 때 W랑 Y랑 붙은 결합만 우리 한번 봐보자고요. 그때 공유 결합이 몇 개 있어요? 공유 전자쌍 2개 있어요. 자, 이때 W가 훨씬 더 전기음성도가 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여기 이주기 원소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특정 지어줄 수 있거든요. W, X, Y, Z. 어떻게 특정 지어줄 수 있냐? W2가 이중결합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산소일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질소일 거고요. Y는 탄소일 거예요. 그리고 Z는 플루오린일 겁니다. 이렇게 추정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면서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인지 파악 가능하잖아요. 그걸로 보면 이렇게 될 텐데 가장 전기음성도가 높은 게 FON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전자쌍을 끌어당길 거예요. 자, 끌어당기면 전자를 가져가잖아요. 전자를 가져간다는 말은 뭐예요? 나 마이너스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Y는 전자를 뺏겼잖아요. 전자를 뺏겼으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요런 것을 우리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친구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을 서로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왜? 극을 띄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전자쌍을 가져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못 가져요. 반대로 각각 다른 원자들이 붙어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한 명은 마이너스가 되고 한 명은 플러스가 돼요. 왜? 전자쌍을 한 명이 가져가니까. 전자쌍을 가져간 친구가 마이너스가 되고 전자쌍을 뺏긴 친구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 친구는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결합만 살펴봤는데 그러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극성 분자는 뭐냐? 결국 따져봤을 때 얘가 극성이야? 결국 따져봤을 때 얘가 무극성이거든요. 다의 예시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의 예시를 보면 Y가 있고 이중결합 W, 이중결합 W 라고 했을 때 자, 방금 W가 전자를 다 가져가 버린다고 했죠. 전자를 다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 마이너스 될 거고 이 친구 마이너스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Y랑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각각 같은 힘으로 가져가고 있죠. 그럼 이 힘이 상쇄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의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분자 전체를 보고 나면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헷갈리죠?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무극성 분자지만 서로 다른 원자랑 결합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어요. 라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라의 경우는 뭐예요? X 이중결합에 Z 이렇게 하나씩 있죠.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결합이니까 극성 공유 결합은 뭐예요? 다른 원자들끼리 했어요. 극성 공유 결합 다른 원자들끼리 했어요. 하지만 무극성 공유 결합 뭐랑 했어요? 같은 원자끼리 했어요.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친구는 분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땐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X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Z가 끌어당기더라도 비공유 전자쌍이 끌어당기는 힘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알짜 힘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알짜 힘이 0이 될 수가 없어서 이 친구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어렵다면 그리고 난 외우는 게 좋다라고 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면
가볍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성 공유 결합은 다른 원자랑 결합한 거. 이 결합만 보는 거예요. 분자 전체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얘는 같은 원자랑 결합한 거. 그 다음에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는 분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얘는 알짜 힘이 0이 아닌 거. 근데 무극성 분자는 알짜 힘이 0인 거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여기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돼 있네요. 같은 원자랑 결합한 거 몇 개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분자 몇 개 있어요? 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 보니까 WW랑 같이 했어요. 얘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XX 있어요. 이 친구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다에는 서로 다른 원자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의 경우에는 X랑 X랑 같은 무극성 공유결합 있어요. 같은 원자랑 결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3가지라고 볼 수 있죠.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3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다중결합은 단일결합이 아니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가 이중결합, 나 삼중결합, 다 이중결합, 라 이중결합, 다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총 4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 뭐가 나오죠? 정답 1번. 자, 이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꼭 잘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함정을 팔 경우에 여기 걸려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